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센트럴 서울학과에 왔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오늘 센트럴 서울학과에 특히 다른 데에서 없는 유일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안과만에. 그 중에 하나가, 의원인데도 놀라운 이제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센트럴 서울학과 최재원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학과 교육부실장 백승희입니다. 네, 일단 이제 센트럴 서울학과에서 지금 교육 팀장님이신가요? 부실장입니다. 부실장님. 네네. 예, 사실 의원에서 교육 부실장님이 있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포지션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런 이렇게 직책을 이제 그런 부분을 갖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그 계기는 제가 먼저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항상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커지면은 생기는 문제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기존의 30명은 일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신규 사원들이 들어와요. 근데 신규 사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기존 사람들은 일이 굉장히 이제 바쁘고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바쁜 상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몇 달 이러다가 이제 뭐 굉장히 케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탈락하고 뭐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 1년을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들락날락만 하지 숫자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 신규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우리 교육 팀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백승현 선생님이 교육 팀장으로 역할을 하셨고 그때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처음 맡았을 때 네. 1년 동안 이제 거의 신규 관련된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나 그 부분에만 거의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규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던가요? 신규들이 이제 다 사실 경력직도 있고 또 아예 새로 이제 저희 병원에 새로 신입으로 진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은 교육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나. 그리고 저는 사실 검안사이기 때문에 그 외래팀이나 다른 수술팀은 어떤 교육들을 좀 필요로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승윤 선생님이 원래 시작을 혼자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힘이 좀 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우리가 한 것이 교육 TF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TF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교육 TF는 네, 각각 이제 각 팀의 교육 담당자가 이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 혼자 아까 신입 구성 교육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 뭐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했다면은 이제 각 팀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신입 구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은 전환돼서 그렇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자, 우리 신규를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해 아마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혼자서 붙잡고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반복. 그 혼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자, 일을 나누자. 아까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그렇게 교육 TF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거를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었죠. 네. 사실 이거 지금 되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 컴플레인이 크게 받아서 이제 문제가 생긴 병원이 있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신입 직원이 이제 고객 상담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이거의 문제는 신입 직원한테 교육을 안 한 문제예요. 사수들이 전부 접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관리자들이 전부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신입 직원 탓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인 거다. 이 음. 문제는 사실 본질은 결국 이 신입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 그리고 원장님한테도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 사수들이나 네. 원장님 잘못이지. 네, 관리자 왜 교육 시스템을 안 만드냐고. 그런데 사실 또 더 네. 재밌는 게 아마 네. 우리 승윤 팀장님도 겪었을 것 같은데 이제 문화가 안 되면은 가르쳐 주라고 해도 또 부서장들이
참 병원 조직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가르쳐주질 않아요. 자기 노하우라고 그러고 네, 맞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어. 되는지 모르고 초반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어려움들은 없었나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교육 팀을 운영하기 전에도 사실 저희 병원에 그 교육이라고 하는 문화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 문화가 조금 조성이 된 상태에서 교육팀을 맡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조언하면 아까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그런 거를 권장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독서에 대해서 저희는 책 읽으면 돈을 줘요. 책 읽으면 한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매월 줍니다. 대신에 이제 책을 읽고 독서평을 저희 네트워크에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걸 다 읽을 수 있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거라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에 자,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육팀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교육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뭐 굉장히 그 트리비얼 사소한 것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약한 유대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지 이제 약간 높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원내 독서 클럽 같은 것들, 원내 네트워크를 이용하든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그런 느낌을 얘기하든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병원들 힘들 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저도 교육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원장님도 이해를 못해요. 왜 마케팅이 힘든데 왜 교육하라고 하냐. 근데 이거의 이제 경영의 본질을 알면은 사실 직원의 역량이 올라가는 게 병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자체가 최고의 중요한 마케팅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원장님이 몇 프로나 될까 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또 이제 일부 많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데 또 직원들이 이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이 뭔가 내가 왜 이런 교육을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근무 시간에 하기도 어려운 근무에 막 익숙하지도 않고 병원 집단이 그래서 하면서 직원들은 또 되게 네거티브한 직원이 많아요. 또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소했나요? 일단은 저는 딱 교육팀 맡았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고 제가 경험했던 이 교육을 선생님들이 교육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좀 갇히지 않고 좀 재밌게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미지 자체를 되게 좋게 하는 그런 부분부터 되게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네. 것들부터 다가가는 거죠. 네, 정말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좀 잘 파악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너무 무겁게 막 있잖아요. 자, 우리도 교육을 해야겠다. 옆 병원도 교육을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또 우리 원장님 왜 저러시나. 막 그렇게 되겠는데. 그 센트럴 성악가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개원하고부터 단계적으로 사실 교육적인 성장을 계속 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서부터 또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을 외부로도 듣고 내부에서 처음엔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했었죠.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도 있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 특히 신규 개원할 때 그 문제가 꼭 부딪히는데, 자, 이제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교육 시간은 따로 있다 그러면 얼굴을 팍 구겨주면서, 뭐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원장님들이 한 발 좀, 물러나 주시다. 아까 저희가 뭐 실제 근무 시간 한 36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줄여주는 대신에 교육에 대해서는, 자, 우리 병원 들어올 때는 교육에 대한 거, 너는 여기서 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병원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런 시간 그리고 뭐 돈, 의지,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이제 요즘 채용할 때 꼭 물어봐요. 네. 교육을 좋아하시는지를. 네, 네. 왜냐하면 교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놓고 교육을 하라는 것 자체가 또 그래서 아예 개원의 어떤 채용 툴의 교육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가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 처음에 면접할 때 교육을 좋아하는지, 교육 좋아한다고 다들 얘기해요. 저는 성장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묻지 말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돌발 면접할 때,
자, 뭐 독서 좋아하신다고 하셨네요. 뭐 최근에 읽은 책 하나만 잠깐 뭐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게 실제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잘 알아낼 수 면접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까지 실질 면접 기술까지 알려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거기에 우선은 결국 원장님들이 리더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깨닫는 게 우선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나 센트럴 서울학과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지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코로나로 사실 교육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이런 기회에 대부분 또 교육을 안 하는데 저희도 사실 대부분 작년부터 교육이 거의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네, 예. 없어졌는데 물론 일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된 건데 센트럴 상가는 의원인데 온라인 베이스로 다시 전환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아라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 최원장님께서 우리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사실 1년 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이제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도 하셨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사실 하고 있었던 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그냥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법을 모색했고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지지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막 40명, 50명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나서 모아놓고서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막 그러면은 거의 야만인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중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온라인 이제 수업들을 퍼졌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구축을 하고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서 이제 도움이 된 것이 기존에 계속 반복하던 것들을 저희 뭐 저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담당자들, 교육 TF, 부실장 전부 다 이 방에서 교육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밥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신규 구성원들이 오면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재현 가능한 뭐 할 때마다 교육 내용이 틀려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면서 교육이 달라진 것은 재현 가능한 교육이 됐고 언제든지 상시에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이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네. 오프라인은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개원한 원장님들 어차피 처음 개원하고 한 달 동안 직무 가르쳐 줄 텐데 그냥 가르쳐 주지 마시고 모바일로 찍으세요, 제발. 네. 모바일로 맞아요. 그냥 찍으면 그다음부터 직무는 그걸로 하면 되는 시대지 네. 않습니까? 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모바일 기능이 카메라보다 더 좋은 시대에. 그리고 원장님들보다 그 젊은 직원들이 더 잘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잘 찍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이게 시스템 사고가 있느냐, 이제 교육에 대한 또 그런 교육을 해내갈 어떤 그림이 있느냐 이런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벌써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트럴 서울학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마디씩 이제 우리 원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 한마디씩 이렇게 네, 교육을 그렇습니다. 원하는 이제 이런 길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내에 사실 이제 교육팀이 이렇게 구축돼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뭔가 그 병원에서 사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좀 잘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마디. 네. 그 최근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가 무너진 것이 뭐 사실은 이제 뭐 군대의 숫자가 적거나 혹은 뭐 무기가 적거나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뉴스를 봤어요. 아프간 군은 30만 정도고 뭐 탈레반은 7만 정도였었고 아프간군은 뭐 미제 무기로 다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탈레반군은 뭐 소총이나 뭐 그런 것들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프간군은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다음에 신념도 별로 없는 용병 같은 그런 이제 구성,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군대였죠. 만약에
저희 오늘 방송을 듣고도 교육은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다면은 그냥 병원에다가 아프한 군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강하고 핵심 강하고 역량이 좋은 그런 어떤 정규군을 만들어야 되겠죠. 탈레반이요? 네. 탈레반. 네. 어쨌든 강력한 역량을 가진 조직을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확 와닿습니다. 그죠? 이 네. 한마디가 또 하나 와닿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아마 또 어쨌든 뭐 매출이나 돈 같은 데 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마케팅이나 뭐 이런 외양에다가 쏟아붓는데 막상 고객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접점에서 만족도를 못 느끼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서 떠나버리는 거는 그냥 원장님들 돈을 갖다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물론 이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좀 이 사람들을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병원의 뭐 저런 재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렇게 토크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딴 데서 듣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없으니까요.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의원에선 유일한 교육실장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의원급이 이렇게 교육실장을 놓고 제대로 교육만 담당하는 직무를 두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병원들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